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정보, 지식을 알려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말이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을 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사고가 처음인 사람들, 또 사회 초년생들, 사회적인 약자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좀 답답해합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들 물어오시거든요. 어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문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완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명서류인데요. 교통사고 후에 입원을 해서 일시수익을 계산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보상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급여자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개인, 즉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주부 있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용노임 단가를 법원에서 적용해주는 기준이 되거든요. 현재로 2020년 상반기 금액이 304만 2,380원입니다. 적지 않거든요. 연봉으로 치게 되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여성은 말이죠. 만 20세, 남성은 22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말이죠. 남성은 군대 때문에 2년을 더 플러스해서 적용을 합니다. 대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요. 졸업 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가정주부도 말이죠. 법원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2차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때 이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서 적용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있어야만이 과실을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뺑소니, 여러 사고 정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말이죠. 내가 입은 피해를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 차량의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는지도 한번 체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말이죠. 블랙박스는 차량 구입 시에 설치해준 그대로 잘 작동이 되는 줄로 알고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네. 김 PD님도 오늘이라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도 체크 잘 안 합니다. 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좀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사고 차량 견적서인데요. 사고 차량의 견적서도 내가 다친 부상의 정도를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의 크기를 알 수도 있겠고요. 또한 병원 진료 시에도 의사에게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시라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의사는 사고에 대해서 크기를 알 수가 없어서 골절되지 않으면 그만한 환자로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내 자신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고 차량 사진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고 후에는 차량 파손에 대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병원에서 의사와 진료할 때 혹은 내가 당한 피해 정도를 객관화시킬 때 이때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다섯 번째인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고 전에도 영상 한번 제가 제작한 적이 있었죠. 네. 교통사고 후에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고 조사기에서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보험회사 직원이 말이죠. 쓸데없이 과실을 주장한다거나 할 때 이 서류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네. 네. 여섯 번째입니다. MRI CD하고 MRI 판독지인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한 세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정밀 검사를 하고 나면 말이죠. CD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주게 됩니다. 꼭 환자에게 중요한 자료이니 확보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치료할 때도 필요하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퇴원 시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수술 기록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했던 환자라고 한다면 퇴원 시에는 간호사나 원무과에 얘기를 해서 수술 기록지를 전부 복사해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한 서류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야 병원에 서류를 발급하러 여러 번 다니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진단서인데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진단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도 그 키포인트가 진단 주수가 아니라 진단 병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김 PD님. 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혹은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다. 이렇게 병명이 나오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말이죠. 부분 파열보다 합의금이 한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병명이 중요하거든요.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병명을 잘 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단서에는 진단 주수와 병명이 꼭 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인데요. 소견서입니다. 소견서는 말이죠. 환자의 상태나 수술이 필요한지 그런 여부를 적게 돼 있고요. 또 병원을 옮기는 전원 환자한테 다른 병원 의사에게 전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한 결과도 적어주는 그런 의사의 의견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가끔 필요한 서류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입원 확인서입니다. 이건 뭐 말이 굉장히 쉽네요. 입원 확인서는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며칠 입원했는지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퇴원할 때는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험회사로부터 나중에 합의를 할 때 일실수익 계산을 하거든요. 이때 인정받으려면 하나 떼어놔야 되겠죠. 네. 자, 이 정도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준비하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말이죠. 서류는 한 번에 발급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 여러 차례 가야 됩니다. 교통비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낭비됩니다. 또한 병원에 가면 그때마다 쉽게 서류를 띨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병원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면 시간 무지하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이 일상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후에 퇴원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발급을 받아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